네, 오늘은 리듬을 이용해서 샤프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샤프트는 저희가 골프채를 이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샤프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근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휘기도 하죠. 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샤프트의 텐션을 얼마만큼 잘 공에 전달할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골프 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리듬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골프 스윙에서 꼭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사실 리듬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레슨을 많이 받고 필드에 나가시지만 결국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결국 내가 스윙을 지켜주는 건 리듬밖에 저는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듬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듬을 잘 타야 된다. 그리고 뭐 리듬을 좋게 말씀을 하면 생각보다 천천히 해야 되나? 아니면 멈췄다가 해야 되나?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연히 난 리듬을 잘 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춤을 추듯이 정말 몸을 많이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너무 천천히 다니셔서 또 스윙이 또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골프채를 이게 특성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는 생각보다 클럽은 계속 하늘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이제 반대로 리턴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샤프트의 텐션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헤드 무게를 느껴라 그리고 헤드 무게를 느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 헤드 무게를 느껴지게 만들면 이 텐션이 약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헤드 무게를 느끼지 않으시면 텐션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지 않으면 그냥 내 클럽이 내 손과 굉장히 일체감 있게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텐션을 느끼면 저항이 생기면서 살짝 이렇게 위에서 약간 휘어지게 돼요. 그러면 골프 클럽은 백스윙에서 약간 다운스윙 때 약간의 힘이 약간 생기고요. 그 힘이 허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샤프트가 내 스윙과 굉장히 좀 잘 맞나 안 맞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조금 안 맞기 시작하면 결국 임팩트 때 정확하게 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샤프트가 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힘으로 텐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 딱딱한 이 샤프트를 쇠막대기처럼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좀 쉽게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연습 도구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스틸이어도 이렇게 선수들의 슬로우 모션을 보게 되면 휘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하나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밧줄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 하나는 그냥 이런 스틱 같은 느낌의 이 스틱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제 골프 클럽 좀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이제 이 스틱은 움직이면 내 손과 거의 지금 일체감 있게 움직이죠. 제가 이렇게 네모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네. 거의 요 끝과 내 손의 느낌이 거의 일체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밧줄은 사실 뭐 떨어져 있기도 하겠지만 그 네모를 그리려면 생각보다 다른 움직임들이 필요하죠. 내가 팔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는 정말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골프가 저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의 느낌과 이 끝이 클럽 헤드가 미세하게 유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텐션 때문에. 그러면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이제 타이밍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골프 클럽은 내가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자 저희가 이제 막대기를 휘두르면 생각보다 내가 힘만 이렇게 빠르게 줘도 얘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밧줄은 똑같이 빨라져도 이 밑에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생각보다 한 포인트의 점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느끼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휘어졌다 풀어지는 지금 탕 풀어지죠? 네. 네, 여기가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려면 생각보다 손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끝을 빨리 내려면 세게 쳐야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을 힘을 전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동작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부드럽게 치는데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 공이 묵직하게 나가. 또 어떤 분들은 스윙은 300야드 이상 나갈 것 같은데 거리는 얼마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힘을 이 밧줄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힘으로 잘 사용을 하냐?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세게 보내는 힘만 쓰시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인간이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게 만든 게 채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세게 휘두르면 그 앞에 그 엄청 음속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그 엄청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함은 내 손의 움직임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이 끝에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고 휘둘러지는 이 포인트가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백스윙에서 이 저항이 생기고 허리까지 오다가 풀어지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도 생각보다 이 끝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힘으로만 자꾸 움직이게 되면 얘가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뭐 스피드는 조금 더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균등한 플레이인가 리듬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좀 더 천천히 하면 되겠네 리듬을 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몸의 움직임은 계속 움직여주는 타이밍에서 이 끝이 느려지는 거지 내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움직임이 생기냐면 지금 멈췄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의 끝이 반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네, 빨라져도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등에 살짝 때리는 그 타이밍에 반대로 같이 계속 연속해서 움직여 주셔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의 중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 주셔야 리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멈춰버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순간적으로 가속도를 줘도 되지 않고 그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부드러워지지만 이제 힘을 써야 될 포인트는 이제 조금 이 밑에 부분에서 힘을 좀 써주셔야 이제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는 제가 조금 팔에 힘을 좀 강하게 줄 좀 딱딱한 느낌으로 정말 쇠파이프를 휘두르듯이 네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이는 느낌과 지금 보면 굉장히 세게 치는 느낌이 좀 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김도훈 프로가 첫 번째 스윙은 굉장히 뻣뻣하게 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본능적으로 샤프트를 네. 활용해서 치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막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네. 두 번째 스윙은 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보이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 될수록 저희 몸은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수록 얘를 더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연습장과 필드가 왜 스윙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연습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굉장히 릴렉스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코스에 나가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긴장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좁거나 긴장감이 많이 들었을 때 그래 얘가 밧줄이야 라고 저는 좀 체면을 많이 걸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얘는 쇠파이프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은 몇 배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힘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텐션을 이겨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텐션을 이용을 해서 결국 샤프트도 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끝의 느낌들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들이 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좀 힘을 최대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립을 잡을 때 네. 김도훈 프로는 어느 정도 약하게 잡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약하게 잡아야 되는지. 저는 힘을 주는 포인트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 왼쪽의 세 손가락,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오른손의 중지랑 약지 이 다섯 손가락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쥐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손가락들만 조금 더 소프트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라이가 안 좋거나 조금 풀이 길면 정말 강하게 잡아요. 왼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가끔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잡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여기가 단단해야 사실 저는 그 부드러움이 생기려면 뭔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부드럽게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제 쳐야지 난 리듬감을 탈 거야 하는 순간 이제 그립까지 놓아버리시는 거죠.
네, 그립까지 이렇게 놓아져서 부드럽게 치는 건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고 저는 생각보다 그립은 좀 강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약간 처음에 이제 리듬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휘어졌다 펴지는 타이밍으로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정재훈 프로가 이제 짚어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몸까지 밧줄이 돼버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몸은 제가 움직임이 생길 때 어차피 얘가 굉장히 불규칙한 밧줄이기 때문에 몸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리듬을 타려고 하시면 다 리듬이 다 이렇게 몸이 흐느적흐느적거리게 리듬을 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몸의 코어랑 센터는 굉장히 간결하게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야 탄탄하게 움직여 이 끝이 왔다가 갔다 하는 그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생기는데 이 중심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나는 부드럽게 리듬을 타야지 하면 자꾸 공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꽉 잡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단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끝을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중심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코어를 중심으로 회전이 잘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리듬을 태워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중심 상하 움직임은 굉장히 잘 잡혀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딱 코어가 잡혀 있고 백스윙이 들면 생각보다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들어와서 이 위치에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팔로우 스로우는 다시 머리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열려주셔야 중심이 가만히 있죠. 근데 리듬을 타려고 하시면 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면 내 몸도 밧줄이 되고 클럽은 원래부터 약간 밧줄의 성향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흐느적거려 버리면 공은 절대 제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더 힘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리듬 생각하면 안 되겠다. 바로 공이나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내 중심을 잘 유지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중심이 딱 잡혀 있고 머리도 잘 잡혀 있으셔야 이 밧줄을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끝이 굉장히 잘 제어가 될 수가 있죠. 머리 중심으로 이 끝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출렁출렁이시는 거죠. 그러면 상하체 분리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중심을 잘 잡힌 상태에서 빠르게 간결하게 회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끝이 굉장히 일정하게 휘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휘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면서 리듬감과 헤드 무게를 잘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나은 볼을 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리듬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 궤도가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들도 그래요. 아침에 연습장에 연습볼을 치다 보면 오늘은 훅이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많죠. 아침에 오늘 페이스가 좀 걸리네. 저의 구질은 그날 아침의 구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리듬감이 좋아지면 그 구질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똑바로 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리듬감이 좋지 않으면 결국 그 한 방씩 삐뚤어가는 공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감은 결국 공을 얼마만큼 내가 일정하게 내가 예측 가능한 공을 보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백스윙에서 이제 펴지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치 풀어지고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끌고 오는 걸 어디서 던져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쫙 뿌려야 되는데 어디서 뿌려야 되냐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 클럽의 움직임이 제가 몸에 그냥 중심에 감이 잡혀 있으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얘가 내 몸을 다시 감으려고 하죠. 그러면 백스윙 때 감겼다가 제가 멈춰버리면 다시 이렇게 몸에 감겨요. 네. 그죠?
그러면 이 감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허리 밑에 스윙에서는 사실 이게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퍼팅도 그렇고 이 허리 정도의 어프로치나 그런 짧은 스윙들은 내 어드레스트의 위치 그대로 사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풀스윙은 절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느낌보단 한 1cm나 2cm 정도는 약간 핸드포워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골반도 살짝은 열려주셔야 정확하게 볼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몸이 멈춰버리면 이제 쉽게 캐스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미리 던져버리시면 사실 굉장히 많은 클럽이 몸에 이렇게 감기는 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힘을 조금 늦추려면 결국 내 몸의 중심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들어와서 결국 펴줘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서 왼발과 일직선 딱 맞게 이렇게 펴줘야 돼요. 근데 이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펴질 거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따라와서 이렇게 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뭐로 잡냐면 이제 하체 움직임으로 풀어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포인트를 내 왼쪽에 체중과 회전하는 힘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흡사 어떤 느낌이 나시냐면 채를 던질 때는 약간 하체로 던져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팔의 힘으로만 던지시는 게 아니라 백스윙이 올라가서 하체 움직임으로 이제 던져지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계속 똑같은 위치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스윙을 할 때는 너무 멈추는 느낌으로 가시는 느낌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어지지만 백스윙에 올라가서 약간의 텐션을 느끼면서 저항을 느껴주시고 그리고 허리에서부터는 그 풀어지는 힘을 다 놓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한결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실 거고요. 그리고 피니시 때 이렇게 힘이 올라가는 힘들이 굉장히 놓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힘으로 효율성 있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일관성 있는 공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리듬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사실 스윙 플레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뭐 새로운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레슨에도 여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샤프트를 활용해서 리듬 만들어내는 법 알려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네.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리듬이 네. 막 너무 빠르다, 너무 뭐 느리다 이런 느낌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성인 남성들 특히나 좀 근육이 많은 남성분들을 보면 리듬이 뻣뻣하고 좀 네. 빠르고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차이가 뭘까요? 사실 저는 되게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여성분들과 아이들은 이게 채가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전 여성분들은 채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 보니 생각보다 힘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거운 무게를 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팔로 이렇게 쉽게 들지 못하는 무게는 온몸을 다 사용을 해서 몸을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 텐션을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근육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사실 골프 클럽이 너무 가볍거든요. 정말 뭐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00kg, 뭐 150kg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한 400g 되는 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힘으로 다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말씀드려요. 골프채가 한 10kg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좀 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만큼 힘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내 몸을 다 이용을 해서 클럽의 텐션을 잘 이용을 하시는 거고 남성분들은 그 클럽의 텐션을 자꾸 이겨내서 볼을 치시기 때문에 오히려 리듬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샤프트가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휘어지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잘 맞는 샤프트를 또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채가 나에게 잘 맞는 샤프트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사실 이제 저희 스윙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윙 스피드에 맞게 적절한 플렉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샤프트의 탄성이나 그리고 이제 휘어지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뭐 내가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이다, 110마일이다 정도면 뭐 S 샤프트 60 몇 그램,
뭐 S 샤프트 대충 이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벗어나시면 조금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그 클럽을 쓰셔도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이 세팅이 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언은 R 쓰시는데 드라이버는 갑자기 막 S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버는 S를 쓰시는데 우드가 갑자기 R로 바뀐다든지 이제 그렇게 플렉스 변화가 많이 생기면 내가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똑같은 공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칠 때마다 스윙이 바뀌면서 무너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좀 좋은 베리에이션으로 그냥 쭉 플렉스가 좀 맞게 가셔야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좀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의 구질을 보고서 또 내 스윙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내가 공의 구질이 결국 아까 제가 끝에서 이 풀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휘어짐과 풀어짐은 결국 이게 복원력의 차이거든요. 아무래도 단단하면 할수록 복원력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들 같이 스윙 스피드가 좀 빠른 선수들은 그 복원력을 충분히 딱딱하지만 충분히 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들과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힘이 생기는 클럽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강하신 분들이 힘이 너무 많은 클럽을 이제 써버리시면 정말 이 밧줄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네. 이게 힘이 끝에서 탕 때려주는 힘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이 왼쪽으로 확 휘는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강한 클럽을 쓰시면 이 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키 스틱으로 공을 쳐보면 공이 그냥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끝에서 힘이 많아지면 질수록 공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샤프트의 탄성에 따라서 또 그 구질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슬라이스가 나나 훅이 나나에 따라서 또 피팅을 조금씩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